획기적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주제의 세미나를 갖고 제가 토론자로 나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뭐 이 세 분께서 발표하신 것을 듣고 또 이 자료에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 문화가 북쪽에 많이 유입되고 있다, 그렇게는 알려져 있는데 어떤 방법, 어떤 과정으로 어떤 것들이 들어가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제시된 게 많지 않은데, 특히 우리 강동원 박사님의 내용에서 상당히 많은 걸 제가 알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연구자 입장이기 때문에 뭐 한 가지만 좀 덧붙이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것이 들어간다고 하는 또 절차까지도 충분하게 알겠는데, 다른 사람의 관심은 그 총량입니다. 자, 북한에 한국 문화가 들어갔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다, 이것이 또 향후의 북한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다들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북한에 들어가고 있는 남한의 한류의 그 총량이 어느 정도이냐, 북한 내 전체의 문화에서 1%를 차지하는지 3%를 차지하는지, CD 알판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북한 안에 있는 전체 CD 알판 중에 몇 퍼센트가 남한 건지 몇 퍼센트가 중국 것인지, 그 총량에 대한 의문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총량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보지 않고 이러한 논의를 하게 되면 북한 사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저희들 생각에 북한 사회가 굉장히 많이 이 부분에서 변화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이것이 매우 미약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대단히 확대, 과장된 해석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북한 내에 흘러들고 또 들어가 있는 총량에 대한 계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북한이 폐쇄된 사회이고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그 총량을 측정하는 건 대단히 어려움이 있지만, 실제 이 다 같은 탈북자에 대한 조사 방법에서도 각 개인별, 각 가구에서 갖고 있는 CD 알판이 몇 장이냐, 그 중에 북한 건 몇 장이고 일본 건 몇 장이고, 이렇게 또 그걸 시청하는 시간을 측정하고, 그 북한 전 지역에 거의 탈북자들이 고르게 와 있고 지금 중국으로 상당히 지금 통제를 받고 있지만 일정 부분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이것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졌다, 앞으로도 변할 거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그 변했다라고 하는 것만 제기하고 있지 어떤 정도로 어떤 내용이 변화된 것인지에 대한 측정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보의 총량과 그로 인해서 변화된 의식의 수준을 계량화된 것으로 제시해야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것에 맞는 대북 정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필요하고 이거 다 공감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전체적인 양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앞에 발제문에 북한의 어떤 지역에서 이러한 시청이 가능하고 또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이런 게 상당히 체계적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데, 이게 33명에 대한 인터뷰 결과이기 때문에 이 그림이 실제 북한의 전체 남한 한류의 유통망인지, 이게 실제 분포도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2,000명, 3,000명을 가지고 조사하면 북한 전 지역이 새까맣게 아마 다 붙을 거다. 거의 전 지역이 아마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실제 북한의 상황인지 샘플만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하고 조금 다를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분포와 정보의 양과 그로 인한 변화의 수준을 측정하는 그런 연구 방법, 조사 방법을 개발해서 시행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연구 방법론에서 어렵거나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한은 있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대북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곳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것이 저희들이 쏟는 정성에 비해서 북한의 시청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대단히 의문이 있습니다. 북한에 아까 우리 김대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라디오 보유율이 매우 낮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북한에 아주 낮게 돼 있는데, 여기 온 탈북자분들은 또 절반 이상을 그 라디오를 들었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여기 와 계시는 분이 아니고 남아 계시는 분인데, 남아 계시는 분이 과연 그럼 북한 주민이 몇 퍼센트를 듣지 않는지가
실제 대단히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북한을 변화시키는 큰 방향성에서 이게 누구나 다 동의하고 있는 사안이라면 구체적인 방법론을 찾기 위해서는 그런 세세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좀 냉정하게 우리가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전 사람의 생각은 이게 왜 양이 중요하냐면 이게 한류가 바이러스와 같이 자체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총량이 있어야 북한 주민들에게 유의미한 의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소수에 들어가 있는 거 가지고 의식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뭐 구제역이나 AI처럼 확 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퍼지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총량이 북한지에 아주 고르게 분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전략적으로 충분하게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방법 하나 찾아야 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야기하는 한류의 품목이나 종목에 대한 선택권은 지금 북한 주민에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내고 싶은 것을 북한에 보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북한 주민들이 선호한 걸 본인들에게 스스로 선호가 있는 것을 선택해서 찾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뭔가 의식을 변화시키고 싶지만 북한 주민은 의식의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면 이것은 북한 주민의 한국 상품에 대한 구매력을 높이는 효과는 있어도 의식의 변화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주고 싶은 걸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북쪽 주민들이 원하는, 선호하는 것을 선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문화적 유통에서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하나와 결국 우리가 북한 주민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저희들이 희망하는 것을 보내주는 방법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 주민 전용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만들어서 보내는 건 어렵기 때문에 그냥 북한 주민이 선호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북 라디오 방송과 같은, 아까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 대북 라디오 방송이든 우리가 제작한 CD든 이것들은 저희가 목적성을 갖고 북한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선호가 아닌 우리의 선호를 가진 것을 보내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아까 우리 발제자께서 이야기하셨듯이 한류가 북한 주민들에게 가져올 부작용도 상당 수준에 이른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사실 북한 주민 중에 이 한류를 봤다는 분의 절대적 다수는 사실 성인 포르노 영상을 봤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조사하면 긍정적인 좋은 걸 봤다는 것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그걸 봤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을 동안 이런 이야기 하는 거지, 가을 동화가 아니고 뭐 가을 뭐를 봤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이 선택한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더 양질의 우리가 목적성을 갖는 것들을 제작해서 보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제가 있는 우리 북한인권 기록보존소에서도 우리 대북방송을 통해서 북한인권 시민교육방송을 합니다. 5분간 10분간. 아까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북한 시민들에게 인권에 대한 것, 국제규범에 대한 것, 고문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 그 근거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북한 주민이 선호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해서 보내주는 것들인데, 그러한 그들의 선호만이 아닌 저희들이 기획 의도를 가진 쪽의 목소리가 함께 들어가는 방식으로 이걸 좀 방향을 찾을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궁금이 나서 이건 여쭤보는 것인데, 우리 김태훈 변호사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2년간 매주 3년 세 번째 이제 북한 백서를 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심각한 북한 인권 침해 행위가 지난번, 이번 연속으로 의사표현의 자유 억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다른 탈북자들에게 북한 인권 피해 조사를 하면 제일 심각한 부분을 이래 의사표현의 자유 억제라고 답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고, 정치범 수용소나 공개 처형이나 강제 구금, 고문 이런 부분들 상당히 높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조사 결과는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참여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의사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싹 와닿는 이게 의미는 아닌데, 이게 굉장히 높게 지금 계속 두 번째 연속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좀 더 부가적인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 게 제 질문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김승철 대표님.